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반도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가는 걸 우리 항상 단도체 기적으로 물어보잖아. 그죠? 네, 이제 반도체 시간이 왔냐? 아직은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죠? 주가가 조금 반등 보였다고 뭐 반도체 업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뭐 올 들어 흐름은 사실 지금까지는 안 좋잖아요. 그죠? 네, 흐름 수익률 체크부터 해볼게요. 예. 네. 지수가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2일자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8%대. 코스피가 8%라고요? 네, 1월 달부터. 깜짝 놀랐잖아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8%고요. 누적입니다, 누적. 25년도 들어와서. 코스닥은 6%대. 요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홍콩 항생지수 다음입니다. 1월 달부터 누적으로. 근데 지금 반도체 평균 값이요. 2%입니다. 2.6%. 상당히 지수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방산조선이 열일했겠지 뭐.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의미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되는데 더 되죠. 더 되죠. 삼성전자에도 뭐 한 30% 그죠. 텐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한 20%, 하이닉스 한 뭐 10% 정도 되니까 한 30% 되겠네요. 그런데 30%가 지금 한 축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너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8%대 지수 상승을 나타낸다는 거는 말씀하신 조선과 방산이 하드캐리했다. 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면 그 밑단의 소부장 밸류체인이 다 나빠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8%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TCK 같은 경우는 27%,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38%,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1%대, 그리고 뭐 DB하이텍 뭐 17%, HPSP 뭐 1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이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반토막 난 수준이 넘쳐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에서 또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부진했지만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훨씬 좋았다. 수익률 단에서도 좋았고 평균 수익률도 높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었는데 전공정, 후공정이 모두 부진했는데 최근에 일반 레거시 쪽에서 조금 그 악성재고 소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정이 조금 더 먼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는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소재 업체 쪽, 뭐 예를 들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가고 있다. 소모품 단에 뭐 리노공업 이쪽으로도 조금 그 자금의 흐름이 조금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재밌죠.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보면 슈퍼 의지를 해서 지금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위기를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고객사로 타겟팅을 하면서 한미반도체도 조금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체크했고요. 반도체 업황을 볼게요. 사실은 레거시 쪽에서 또 중국의 정책 이런 것들로 좀 올랐었는데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그죠? 괜찮았는데 근데 AI 투자에 대한 우려들,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분기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업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보다 중요한 거는 AI가 결국 과잉 논란이냐, 거품 논란을 해소할 만큼의 수요가 뒷받침돼 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거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레거시는 철저하게 실수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교체 주기가 급격하게 도래하면 레거시 IT 수요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1분기에 다행인 거는 중국이 이구안신 때문에 일부
휴대폰이나 PC의 교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재고 소진에 대한 사이클로 연결돼서 휴대폰이 가장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가 상당히 잘 팔리면서 네. 휴대폰 단은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의 재고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약 6주에서 8주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서버하고 PC는 아직 부진합니다. 서버하고 PC는 10주에서 12주입니다. 이것도 정상 재고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8주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그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PC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구안신과 별도로 윈도우 10 교체 수요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 쪽도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메모리의 현물 가격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추세는 훨씬 더 올해 여러 분기 동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그 저가형 모델이 DDR4 같은 경우가 16GB 기준으로 전월 대비 7.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급인 DDR5 16GB가 4.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평균 한 4%에서 5% 정도 전월 대비 D램 쪽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거고요. D램보다 훨씬 부진한 거는 이 저장 공간으로 많이 쓰는 낸드인데요. 낸드 같은 경우는 평균 상승 가격이 한 3%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낸드에서도 어찌됐든 D램과 낸드에서 모두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그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TSMC나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제 그 빅테크들이 밝혔는데요. 빅테크들이 1분기 실적을 공통적으로 발표하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아직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의 이 투자 사이클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대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여전히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거다. 그래서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투자 계획을 1분기 실적 발표 때 축소하진 않았고요. 그중에 메타가 기존에 잡혀있던 계획보다 조금 더 초과 캐파 투자를 확장했습니다. 성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과 더불어서 우려하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기업 실적들 역시나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는 저는 조금 더 수요단의 부진 때문에 하향 조정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실적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결국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줘야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네. 구조이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 안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나 주요 기업들의 밸류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적 전망은요. 네. 지금 하이닉스가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조 대 초반 굉장히 그렇죠.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실적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하이닉스는 지금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싼 거고 삼성전자도 내년 포워드 PR을 땡겨오면 9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최근에 박살났는데 실적 전망치는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물론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이런 공방이나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이닉스가 뭐 한미반도체 장비를 다 빼라고 할 정도 상황이 오면은 뭐 실적이 급감하겠지만 지금 아직은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50배가 넘어갔었거든요. 많게 이게 70배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내년 밸류로 보면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밸류 부담은 없으나 25년도 제가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 되는 기업들 삼성전자부터 KC텍까지 평균값을 구해봤더니 16배고요.
내년 포워드로 땡겨오면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 추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되는 조정 여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룸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만 5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서 추가 상향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대략 2% 정도 연간으로도 영업이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영업이익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인데요.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이 36조고요. 삼성전자가 휴대폰하고 다 합쳐도 3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비교한 게 아니고 전체 그렇죠. 전체 영업이익을 비교했는데 4조의 갭이 날 것으로 네. 보이고요. 내년에도 지금 하이닉스가 아마 올해 2분기 안으로 26년도 HBM 물량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그 목표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5년도는 완판됐고 26년도로 2분기 안에 아마 엔비디아 그 발주 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되는 거는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를 영업이익으로 전체 영업이익으로 40조 단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요. 가장 역시나 소재, 부품, 장비단의 한미반도체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매출 성장률이 40%거든요. 지금 올해 내년 모두 40%대 매출 성장률 나오는 거는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현재 올해는 66%대, 내년에 40%대 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영업이익 평균값도 50%가 넘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단에서는 한미반도체 실적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사람들의 별로 관심은 없는데 최근에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이 원자 계측 장비 쪽의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게 그냥 꾸준히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재미난 기사. 이게 네. 8,000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30배인가요? 40배인가요? 거의 40배 가까이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꾸준히 계속 우상향한 정말 뭐 5손가락 안에 꼽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그 뒷배경에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연평균 20%대의 매출 성장과 30%대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파크 시스템즈도 올해 매출 성장률 25%대, 내년에도 영업이익 성장률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쭉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 종목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네. 뭐 아까 저 파크 시스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탑픽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탑픽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네. 이유는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고요. 엔비디아한테 철저히 달려있다. 그렇죠, 예. 엔비디아한테 직납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주문을 주려고 해도 이수페타시스 캐파가 다 차가지고 주문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끝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엄청나게 이수페타시스의 초고다층 적층 기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 드디어 이수페타시스도 1,500억 투자한 캐파를 늘린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캐파 투자 늘린 부분이 이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내년 이제 정상적으로 신규로 1,500억 투자 들어간 게 완전히 풀 캐파로 돌아간다고 치면 1조 1,000억 정도의 캐파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일단은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번호표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인데 엔비디아 올해 연간으로 이수페타시스에 예상되는 매출만 한 6,5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10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수페타시스의 월별 주문량이 보면 회사 캐파는 650억인데 월별 주문량이 800억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 MLB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대만 업체인데요. 네. 대만 업체들을 미국이 지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대만 업체들이 이수페타시스처럼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 기판의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 간의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굉장히 전송 손실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고 유전율의 이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한 그 안에 들어가는 동박 적층 기판부터 MLB 기판 모두 최신 기술이 적용된 HDI 기술이 적용된 기판을 써야 되는데 그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공급업체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수페타시스가 그 초고다층 적층 기판을 막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기판을 받아가는 빅테크 업체 쪽에서 1.5배, 2배 이상의 가격을 웃돈 주고 지금 사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쇼티지 상황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회사가 JEO를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네. 유상증자를 뭐 5,500억 맞아요. 규모로 하다가 지금 2,300억대로 대폭 절반 줄였고 JEO 인수는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철저하게 이 AI 사이클에 맞는 그 MLB 기판의 쇼티지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모멘텀 앞으로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모멘텀도 있고 예. 이 아식이라는 주문형 반도체에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게 이 중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고객이고요. TPU에 들어가고요. 네. 아마존과 메타가 잠재 고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을 갖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사들을 빅 고객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탑5 안에 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주 고객입니다. 근데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지금 400기가의 스위치에서 800기가 스위치로 받으면서 가격이 2배 떴는데 400기가 스위치에서 800기가 스위치로 바뀐 지가 이제 막 초입 구간입니다. 작년 말부터 막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AI 빅테크보다 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에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죠? 네네. 네. 그렇지만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실적 전망도 했고 관심주는 이수페타시스를 언급하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